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손해사정사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죠. 그러면 이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고 또 보험회사에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 보고했을 때 보험회사한테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고 조사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손해사정 사는 분이 상담 좀 연락이 왔는데 보험금 부서원인지 아니면 크게 삭감하는지 하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이 부분이 실제 보상은 질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보험금 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금을 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몇천 몇억에 나갈 수 있는데 보험 사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해야 돼요. 그런 거 검토하지 않고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건 맞지만 실제 우리가 낸 돈 아닙니까?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보험 는 거 사고 난 사람한테 하나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막 타가면 보험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약 유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급 절차는 이래요. 예, 지급 절차는 6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다 청구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그냥 바로 나가죠. 전문 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이 좀 크게 나갈 것 같은데, 계약상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지급해도 돼. 그럼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 같은 경우에는, 왜 나가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병 같은 게 이게 발생한 게 조사 의심스러워. 이게 사기일 수도 있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하고 손해사정사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제일 먼저 만나면 청약서를 가져와요. 가입할 당시 복사본을. 그래서 직업 같은 경우 변동사항은 확실하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가입 경우에는 그냥 못 가잖아요. 막 열람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경우 해당 병원 요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제가 볼 때 한 5장 정도 작성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5군데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의서를 갈 때마다 하나씩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더라. 왜? 이게 자기한테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술술 얘기한다. 어떻게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빠른 보험금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의무 기록 열람을 해야 되는데 동의서 좀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인을 막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인 중에는 혹시 국민건강의료공단 가서 사인 제출을 해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5년 전부 나오거든요. 아까부터 몇천 원 다 나와요. 그럼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여러분이 동의해 줄 필요는 없다. 네. 실제 해당 병원, 그 다음에 1차에서 3차, 2군데, 3군데, 이 정도만 해줬어도 그분들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는 건, 그분들의 재량이에요. 역량이고. 그리고, 가게 되면 이렇게 의무심사 기록을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고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30일 이상 약을 처방했어요. 네, 그래서, 계약한 지 이게, 2년, 당해놨는데,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 그러면 우리가, 5년 이상, 7일 이상 입원, 30일 이상 투약, 수술 나오잖아요. 당연히, 고지 위반이네. 하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다쳐서, 통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죠. 그죠.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림 의무. 그래서 직업이 2가지가 됐다. 저녁에는 배달하더라. 낮에 사무직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한 직업을 알려야 되는데, 이럴 때 사망사고 나서 장애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보험금 1억 나갈 거 3천만 원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질문 올리신 분에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해경이 된 거예요. 해경이 직업이 1, 2, 3급으로 또 나눠져요. 배 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험료가 추징당했다 하고 답변을 좀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직업이 사무직이었는데 이분이 저녁에 뭘 해서 아니면 다른 일 해서 3급으로 이제 알게 된 경우죠. 알게 된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보험료 산출액이 달라요. 변경 전 요율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750만 원이었고 변경 후 계산하니까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가까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해사정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제 알려주죠. 보험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를 발견했거나 통지 의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또 공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뭐 통지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월보험료 인상, 인하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금감원에서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요. 네, 보험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내도 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험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죠.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뭐 30일 약을 처방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앞으로 크게 병이 계속 앞으로도 안 좋아져. 손해가 계속 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보험회사는 빨리 자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을 유지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뭐 눈가에 이제 상피내암이 걸리신 분이 있는데 내용 증명상으로는 계약 해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담보로 2년만 보상 안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유지시킨 분도 있어요. 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사, 보험 설계사하고 한번 이렇게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선례 같은 경우에 뭐냐면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거죠. 처리 기한은 24일인데 이때가 크리스마스니까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24일까지는 마무리를 줘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손해상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3년이 넘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 사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청구 시 담당자에게 이제 평소에 문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또 그 담당 설계사는 가입한 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드바이저 해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상사 고객분하고 같이 만나는 게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담당 설계사하고 같이 만나시면 담당 설계사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손해상사에게 이제 해당 병원 의무비로 열람 동의서를 이제 그 요청해서 이제 어쨌든 그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딱 해당 병원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